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상기도 감염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약입니다. 상기도 감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만났을 때 전통적으로는 감별해야 하는 흔한 원인인 3대 원인, 즉 상기도 기침 증후군, GERD, LPR 같은 리플럭스 디지즈, 코프 베리언트 에스마 같은 기도 과민성 환자들을 감별하는 것이 전통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원인 질환에 따른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더 나아가서 기침 과민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접근법으로 제시되었는데요. 이 접근법은 만성 기침을 단순히 다른 질환의 결과 증상이 아닌 기침 반사의 과민성에 기인하는 독자적인 질병으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서는 코비드-19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존에 알려져 있듯이 발열, 기침 외에도 후각, 미각 소실 환자, 오심,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 환자들도 코로나19 환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각, 미각 소실을 호소하시거나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도 갑자기 발생할 경우에는 코비드-19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코비드-19 환자의 밀접 접촉을 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도 의료진도 보호자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절대로 벗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존의 지침이나 참고 자료를 보면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진은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했더라도 노출 위험이 낮기 때문에 격리 없이 자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만 가능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가능하도록 고시하였고, 인플루엔자 초기 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있을 때 초기 증상으로 의심을 하고, 만 9세 이하의 소아나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면역자자,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의 감기 증상에 대해 효과가 입증된 치료는 아세타미노펜이나 인세이드, 그리고 비충격을 완화제에 항히스타민제가 복합연된 경우고요. 항히스타민제 단독요법은 기존의 연구에서 유효성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이 표는 아메리칸 패밀리 피지션에 실린 커먼 콜드의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임상 권고에서 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일반 의약품 감기약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고 잠재적인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였고, 소아의 감기 증상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는 비강 내 식염수 세척, 꿀 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손을 씻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였고, 성인의 감기 증상에 대해 효과가 입증된 치료는 진통제와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충혈 완화제로 제한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성인과 어린이의 감기 치료에는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였고, 코데인 및 기타 진해제는 성인의 기침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자, 상기도 감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만났을 때 접근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감별해야 하는 흔한 원인은 3대 원인인 상기도 기침 증후군, 리플럭스 디지즈, 코프 베리언트 아스마인데요. 그 외에도 담배, AC 인히비터, 그리고 감염 후 기침, 급성 기관지염, 부비동염, 비염, 비천식성 홍상구성 기관지염, COPD의 급성 악화 등이 있겠습니다. 코비드-19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요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그 외에도 후각, 미각 소실, 소화기 증상인 경우에도 코비드-19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피로, 식욕감소, 가래,
콧물, 코막힘,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 일반 의료기관 진료 절차 안내 자료를 보면 사전에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 단계부터 미리부터 조정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에 진입하기 전 또는 진입 즉시 체온 측정, 손 소독,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안내해야 되고 접수 단계에서도 접수 창구에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직원이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기를 권고하였고 대기 공간에서도 최소 1m 이상 사람 간 거리를 두거나 최대한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 단계에서 대면 진료 시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 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 청진, 시진 등을 최대한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은 상태로 시행하길 권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기존의 보건복지부 고시에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는 인플루엔자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만 9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간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처방할 수 있도록 고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구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고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선별진료소로 내원하도록 안내하고 검사 의뢰서를 발부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환자가 항바이러스제 복용에 의해 열이 떨어지고 난 뒤 24시간 추가 경과 관찰 후에 등교 또는 출근하도록 안내하고 증상 호전이 없으면 선별진료소 내원하도록 안내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 외에도 추가 검사나 전원이 필요하므로 배제해야 하는 질병으로는 폐렴, 결핵, 폐암, 심부전, 심한 천식이나 COPD가 있겠습니다. 문진에서 중요한 점은 흡연과 혈압약을 드시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추가 검사나 전원이 필요하므로 배제해야 되는 질병으로는 폐렴, 결핵, 폐암, 심부전, 심한 천식, COPD,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되겠고요. 주의가 필요한 양상으로는 체중 감소, 객혈, 그리고 산소 포화도 감소, 체스트 엑스레이 이상, 심부전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흔한 원인인 상기도 기침 증후군 약물 치료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에다 충혈 제거제 병합 투여가 권고가 되겠고요. 상기도 기침 증후군을 시사하는 증상은 분비물이 목 뒤로 흘러 넘어가는 현상, 목을 청소하기 위해 자꾸 내뱉는 증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복합제인 코프 시럽, 코드원 시럽, 그 외에도 항히스타민제와 내잘 디컨제스트 복합제들을 주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약제 부작용으로는 졸림과 배조장애, 손발 떨림, 녹내장 등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문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에서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는 우선 항생제가 필요한가, 스테로이드제가 필요한가, 그리고 PPI가 필요한가 일 텐데요. 항생제로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는 세균성 부비동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세균성 부비동염의 가능성은 환자가 고열, 화농성 콧물, 부비동 부위 발적, 부종,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는 감기 증상이 7일이나 10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을 때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항생제로는 오고멘틴 제제가 되겠고요. 항생제 사용 기간은 5일에서 10일 정도 권고가 됩니다. 그와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은 인트라네잘 스테로이드나 네잘 셀라인 이리게이션이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 인두 편도염은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지만 일부 스트레프토코커스 바이오젠에 의한 인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레프토코커스에 의한 인두염의 가능성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제일 흔히 사용하는 것이 센터 스코어인데요. 센터 스코어는 편도 삼출, 정경부 림프절염, 발열,
기침이 동반되지 않는 임상소견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스코어를 매기고 가이드라인에서의 권고사항은 센터 스코어가 3, 4개인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하지만 두세 개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센터 스코어가 한 2점 이상이면 항생제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로는 아목시실린 500mg BID를 10일간 사용하는 것을 권하는데요. 다만 앱사임 바바라스에 의한 전염성 단핵구증이 의심될 때는 아목시실린을 사용할 경우 래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목시실린을 사용하면 안 되고,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세대 세파인 세파드록실 1000mg 하루 한 번 10일 또는 3세대 세파인 세프디닐은 300mg BID 5일 또는 아지스로마이신 500mg QD 5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균성 기관지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도 항생제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기관지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심한 기침 증상이 10일 이상 지속될 때는 마이코플라즈마나 클라미디아 또는 백일해 등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아지스로마이신이나 록시스로마이신, 클라리스로마이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린자이티스나 톤실라이티스의 가능성을 추정해 보는 것이 센터 스코어 외에도 피버 페인 크라이테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버 페인 크라이테리아는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 권하는 크라이테리아인데요. 피버가 있는지, 톤실에 퍼스가 있는지, 그리고 갑자기 발생하였는지, 톤실의 염증이 심한지, 커프가 없는지 이런 각각의 항목들을 가지고 추정하게 되고, 이 피버 페인 크라이테리아가 4개 또는 5개에 해당이 되게 되면 3분의 2 정도에서 스트레프토코쿠스가 컬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페녹시메틸 페니실린을 권고하였는데요. 이 이유는 아목시실린을 사용했을 때 내성이 생길 수 있고 앱스타인 바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단핵국증에 의한 것에는 아목시실린을 사용했을 때 약물 발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페녹시메틸 페니실린을 권고하였지만 이 항생제는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목시실린을 사용하고, 아목시실린 사용이 여의치 않을 때는 1세대 세파인 세파드록실 1000mg QD 11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 급성 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지침을 보면 센터 스코어를 변형된 스코어로서 제시하였는데요. 변형된 센터 스코어는 피버가 있는지, 기침이 없는지, 압통을 동반한 전방경부 림프절 종대가 있는지, 편도비대 또는 삼출물이 있는지, 그와 함께 연령도 같이 고려해서 변형된 센터 스코어가 3점 이상일 경우에는 래피드 안티젠 디텍션 테스트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고, 래피드 안티젠 디텍션 테스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생제 사용을 고려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제가 필요한가도 고려할 때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한 것일 때는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제를 고려할 수 있겠고, 천식 또는 비천식 호상구성 기관지염이 의심될 때, 즉 희증이 들릴 때도 스테로이드제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간 반응을 볼 때는 경구용 스테로이드인 프레드니솔론 30mg 정도를 3일에서 7일 정도 처방해서 트라이얼 해볼 수 있겠고요. 경구용 스테로이드 트라이얼에 반응이 좋으면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상급병원에 의뢰하여서 폐기능 검사나 객단 검사를 하거나 해서 천식을 확진하고 흡입력 스테로이드 사용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PPI가 필요한가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즉, 리플럭스에 의한 기침인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리플럭스 디지즈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는데요. 주로 속쓰림, 심물어름, 목구멍 이물감, 목에 가래가 붙어 있다, 목 안에 무엇이 걸려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시거나 심목소리, 스로트 클리어링, 호비료 증상이 있을 때
PPI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PPI 사용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자기 전 3-4시간 이내에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된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1세대 항히스타민제, 비충혈 제거제, PPI,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이렇게 복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인 미상의 만성 기침으로 호소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침 조절 치료, 커프 컨트롤 테라피를 해야 됩니다. 기침 신경 조절 약물, 커프 뉴로모듈러터리 드럭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몰핀,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아미트리틸린이 커프 뉴로모듈러터리 드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몰핀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은 암 환자나 팔리에이티브 케어가 아닌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좀 어려운 한계가 있겠고,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아미트릴티린은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약제의 반응이 일률적이지 않고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